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또 교실이 아니고 이렇게 소규모 있는 교실에서 한번 진행해 보는데요. 한번 최대한 여러분이 잘 보이게끔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 중에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수업을 잘 듣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바로 해볼게요. 책으로는요, 책은 우리가 분기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3페이지까지 끝냈고, 그 다음에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42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풀어봐야 돼요. 풀어보다가 잘 안되면 선생님이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기 44페이지부터 나오는 요소별 원가 계산이 있어요. 그죠? 요소별 원가 계산. 거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앞에 한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조금 더 루즈하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굳이 세밀하게 안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우리 그 운용사 2급과 그다음에 전산회계 1급, 세무 2급에 나오는 원가 문제를 풀기에는 사실 이 단원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안 나온다. 근데 이 책은 이렇게 두껍게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세세하게 넣어놨어요. 안전하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수업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적당히 표현이 그렇습니다. 적당히 알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시험에는 자격증 시험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말고사는 나와요. 기말고사에는 나오는데 우리 자격증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 100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일단 재료비부터 볼게요. 4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44페이지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목소부터 해보면 저번 시간에 우리는 원가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쭉 갔어요. 재료를 사와서 재료가 뭐가 됐죠? 재료 B가 됐어. 그죠? 재료 B가 된 다음에 직간접으로 쪼갰어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맞죠?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간접비로 쪼갰고, 그 직간접은 직접비는 제공품으로 바로 흘러가고 간접비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에 모인다라고 했습니다. 제조 간접비에 모였다가 우리 공장 전체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데 그 제품들에다가 각각 너 얼마네 이렇게 배입부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도 제공품으로 갑니다. 그렇죠? 직접비는 바로 가고 간접은 제조 간접비에 모였다가 제공품으로 가고 결국은 제공품으로 가긴 갑니다. 제공품이 모였다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제공품인데 그 만들어지고 있다가 제품으로 되고 제품이 되면 창고에 옮겼다가 팔면 매출업가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요 흐름이 아주 중요해요. 재료가 말이 바뀌는 거지. 재료 B로, 제공품으로, 제공품이 제품으로, 제품이 매출원가. 이렇게 이름이 계속 변경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소멸도 되고 미소멸도 되고 자산이 됐다가 비용이 됐다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그러니까 회계 원리는 하나하나씩 전부 다 개정 과목 외우고 자산이 뭐다 이렇게 회계처를 배워야 되지만 원가는 요 흐름이 있잖아요. 재료를 사와가지고 제품으로 만들어냈고 제품이 매출원가 되는 이 과정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흐름이. 그래서 회계원리 공부하는 방법이랑 원가이거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원가는 흐름이 중요하다. 요거 잘 보시고, 그러면 원가의 형태에 따라서 거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원가 형태에 따라서 제품 발생,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 재료로 발생할 수 있고 노무비로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기타 경비, 제조 경비로 발생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있어요. 기본적인 거예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재료가 들 거 아니에요? 그 재료비.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야 되니까 노무비. 그리고 그 이외의 거 싹 다, 잡스러운 거 싹 다. 제조 경비. 만들 때 들어가는 경비. 이렇게 되는 거죠. 발생 형태가 가장 중요해요. 세 가지. 그 중에 우리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각각 만드는데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요소. 제품을 만드는데 첫 번째 요소는 재료. 두 번째 요소는 노무. 세 번째 요소는 경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소별 원가 계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을.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름을 붙인 거다. 그래서 재료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노무비 공부하고 제조 경비 공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재료를 사왔을 때 티계 정보가 어떻게 적고 분기 어떻게 처리하는지 배웠잖아. 그거 또 하는 거. 또 하는 건데 굳이 세밀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건너뛸 수 없고 잠깐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페이지로서는 44페이지예요. 44페이지. 자, 흐름부터 일단 적어보면 페이지 4페이지고 여러분들 날짜를 적으면 돼요. 날짜. 우리가 처음에 재료, 그죠? 재료를 사오면 그 다음에 뭐로 바뀌었어요? 이걸 사용할 거 아니야. 재료를 사와서 그걸 꺼내 써야 되잖아. 그죠? 재료 B로 바뀌었지. 재료 B로 바뀌었어. 그죠? 재료 B. 썼다는 거지. 이제 재료를 꺼내 썼습니다. 비용 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로 흐름이 됐죠? 이 재료가 공장에 들어가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제공품. 제공품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복습하면서 계속 따라와야 돼요. 제공품 바뀌었다가 이제 제품이 되잖아. 그죠? 제품이 되고 창고에다 갖다 놓고 이제 꺼내서 팔면, 그렇죠? 매출한 원가가 되겠죠? 매출 원가 되는 거야. 매출 원가는 비용이에요. 비용. 이건 자산이 되면 비용 되는 거야. 팔리면 비용 되는 거예요. 팔리면. 이건 원가고, 제품에 대한 원가. 그리고 팔 때는 우리가 이익을 붙여 팔아야 되잖아. 그죠? 이게 원가 흐름이에요. 이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원가 회계를 배우는 동안에는 다 공통사항이고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재료 다음에 우리가 직접비는 바로 갔지만 제조 간접비는 제조 간접비는 뭐였잖아요? 제조 간접비. 이 재료는 제조 간접비로 간 것도 있었잖아. 간접, 그치? 간접이 있으면 결국은 또 제공품으로 갔잖아요. 그죠? 제공품으로 갔어요. 배부 해주니까 이렇게. 자, 여기 전체 원가 흐름인데 이 중에 오늘은 이 재료 B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분개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재료 B가 뭐가 있고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제조 형태에 따라서 제조 형태라는 것은 만들 때 어떤 형태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주 재료가 있고 아니면 간접 재료가 있고 이런 거예요. 간접 재료가 있고 예전에는 선생님이 그냥 뭐 만들 때 재료는 한 가지다라고 한 거예요. 초코파이 만들 때 초콜릿이 재료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초코파이 만들 때는 초콜릿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초콜릿도 들어가고 빵도 들어가고 마시멜로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설탕도 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재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주재료가 있고 보조 재료가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세세하게 분단하는 거예요. 세세하게. 첫 번째 주요 재료. 주요 재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보조로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여러분들은 초코파이 만들 때 마시멜로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빵이 중요한데 마시멜로 없었으면 좋겠어. 너무 달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주요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 재료가 있어요. 주요 재료, 보조 재료. 그렇죠? 이해됐죠? 하나의 재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국밥을 만들 때는 뭐가 주요 재료일까? 밥이야, 국이야. 거의 국하고 밥이 주재료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간 파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보조 재료가 되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품. 그죠? 먹는 것만 첨가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계를 만들 때는 부품이 들어가. 자동차 만든다. 자동차의 주요 재료는 엔진이 될 수 있잖아요. 엔진. 그죠? 엔진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보조 재료는 뭐 문짝도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부품은 뭐 그런 게 될 수 있잖아요. 그 바퀴 이런 것들. 뭐 자동차 바퀴 이런 것들 부품이 될 수 있죠. 부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소모적으로 들어가는 거 있어요. 소모. 그냥 없어지는 거죠. 소모품.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싹 다 재료라는 거야. 재료. 그 다음에 재료도 지금 우리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요거만 할 거야. 재료 위에 요거 하고 있는 거야. 요거. 제조 형태에 따라서 재료를 이렇게 나눈다는 거고 재료비를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똑같이 여기 또 했던 거잖아. 추적 가능성에서 직접, 간접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면 직접. 그래서 직접 재료비하고 추정이 불가능하면 그치 간접 재료비라고 하죠. 간접 재료비 이렇게 됐잖아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했었죠. 네. 그러면 요 4개 중에 직접 재료비는 뭘까? 요 4개 중에 직접 재료비는 얘는 주요 재료는 직접 재료일 거잖아. 그치? 초코파이 만들 때 초콜릿이 주요 재료, 이게 주요 재료. 마시멜로가 보조 재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조 재료.
부품은 뭐 예를 들어서 껍데기, 이렇게 포장지 이런 게 될 수 있겠고, 뭐 소모품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요 부분을 보면 직접 재료비는 이제 주요 제품, 주요 재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품 같은 거, 부품비가 직접 재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주요 재료 B 해도 상관없어요. 재료 B 해도 됩니다. 재료 B, 그 다음에 부품 B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아무튼 주요 재료가 있고 부품 B가 있을 거예요. 자동차 만들 때 엔진, 자동차 만들 때 바퀴 이런 거예요. 우리 책에는 자동차 만들 때 바퀴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간접은 요거 이제 그 이외에 보조 재료비, 보조 재료, 그 다음에 뭐 소모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동차 만들 때 보조 재료가 뭘까요? 보조 재료. 예를 들어서 이제 보조 재료면 뭐 손잡이 이런 게 될 수 있고, 가구점에서는 보조 재료가 여러 가지 가구를 만드는 가구점이니까 못 같은 거 있잖아요. 못, 그죠? 어떤 틈새를 이어 붙이는 그런 이음새 같은 붙이는 거 있죠? 그런 게 보조 재료가 되겠죠. 그런 걸 조그만 가구 만들 때도 쓰고 큰 가구 만들 때 쓰고. 그러니까 조그만 가구 만들 때 이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를 계산할 때는 이 보조 재료는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런 거니까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추적이 안 된단 말이야. 추적이 안 되면 간접이라는 간접. 그러니까 조그만 가구 만들 때, 큰 가구 만들 때 공통적으로 막 쓰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막 쓰는 부분. 나중에 얼마 들어간지 몰라. 그러니까 전체 못을 보고 작은 가구는 아무래도 못이 조금만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얘한테는 조금만 내라 하고, 큰 가구는 아무래도 못이 많이 들어갔겠지. 그럼 얘한테는 많이 내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충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재료라고 사왔으면 재료비 쓸 때 비용이라고 해서 다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료가 이런 재료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재료를 직간접으로 쪼개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되고, 우리가 재료를 사왔을 때 이렇게 분개했었죠? 재료 분개 사왔을 때 어떻게 분개했었어? 재료를 매입했을 때 분개,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재료를 사왔다, 들어왔다, 자산이 들어왔잖아. 그죠? 사왔으니까 차변에 재료라고 적고, 그치? 돈 줘야 되잖아요. 돈 줘야 되니까. 돈 안 주면 깡패잖아. 그래서 현금이라고 적고. 돈 주고 재료 산 거지? 그지? 근데 재료를 꺼내서 쓴다. 그러면 없어져야 되니까 반대로 오는 거. 꺼내서 쓴다. 그럼 없어져야 되니까 반대로 오는 거. 재료. 그리고 이건 뭘로 쓴 거야? 써버렸으니까 재료 B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재료 B라고 하나만 적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재료 B로 적어도 상관없어. 근데 구체적으로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럴 때는 이걸 쓰라는 거야. 뭐야? 주요 재료. 주요 재료를 썼다. 얼마를. 재료 중에 주요 재료가 있었다. 이 말인 거지. 그 중에 보조 재료도 있었다. 그런 거지. 보조 재료도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다른 것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냥 재료를 썼다. 뭘로? 재료 B로. 통 묶어서 뭐라고? 통 묶어서 그냥 재료 B로 썼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구체적으로 쓸 때 이렇게 나열해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재료 B로 쓰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든 회사는 아니지. 그 중요도 차이지. 중요도.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는 주요 재료와 보조 재료가 중요하겠죠. 왜냐면 엔진도 중요하지만 그 자동차 껍데기, 그쵸? 안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뭐 손잡이 이런 게 다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이런 데가 각각 써주는 게 중요도의 차이에서 충분히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데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재료, 보조 재료하고 차이가 별로. 여기 주요 재료, 보쌈이 중요하잖아. 근데 위에 뿌리는 깨가 중요할까? 별로 안 중요할 거 아니에요. 보쌈이 거의 차지할 거야. 돼지고기가 거의 대부분의 원가로 차지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재료 썼다, 뭐, 재료 썼다, 그럼 여기다가 재료 B라고 써버려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좀 쳤어요.
이 늦은 시간에 선생님이 좀 요청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간모라는 게 있어요. 간모. 우리 회계 원리 때 배웠을 거예요. 간모라고. 간모는 뭐냐면 없어지는 거지. 내가 창고에다가 재료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꺼내 쓰려고. 근데 지가 갉아먹었어. 쥐새끼가 갉아먹었다. 그러면 그거는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소금 만드는 회사인데, 소금 가지고 뭘 만드는 회사인데, 소금을 창고에다가 이렇게 쌓아놨다고. 근데 위에서, 천장이 구멍이 나서 비가 새가지고 다 녹아버렸어. 그러면 없어져 버린 거잖아.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 간모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간모. 이랑 때 쓸 거예요. 간모. 그래서 장부 수량,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되는 수량이 10개인데 가보니까 8개밖에 없어. 쥐가 갉아먹었거나 빗물이 떨어져서 없어졌거나 이렇게 아무튼 없어져 버린 거죠. 아니면 부패돼서 상해버렸거나 그러면 없어져 버린 거니까 그런 것을 간모라 부른다라는 거. 자, 보면 그래서 이게 장부 수량인 것은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저거는 뭐 10개 있어야 돼? 이렇게 적으면 장부 수량보다 실제 수량. 가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장부 수량이 더 적어. 장부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적다. 이럴 때 간모라고 부르는 거지. 실제 수량이 적다라는 거지.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8개밖에 없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8개밖에 없다. 그럼 간모가 몇 개지? 2개가 간모지. 2개 간모. 자, 2개가 간모인데 이 간모는 이렇게 본대요. 정상적인 간모가 있고 우리가 비정상적인 간모가 있어요. 우리 회계할 때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정상적인 간모는 어쩔 수 없이 달라지는 거를 정상적인 간모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거를 만들 때는 어쩔 수가 없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서브웨이 있죠? 서브웨이에서 선생님도 오랜만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전 그렇게 사는 줄 몰랐어요. 누가 사가지고 준 건 먹어봤지 갔는지 몰랐는데 가보니까 막 고르래. 치즈 고르고 뭐 고르라는 거 자꾸 잘 모르겠어. 나이 먹어서 그런 거 잘 모르겠다. 뭐 고르래. 그냥 해줬으면 좋겠는데 고르래. 그래서 계속 골랐어. 가보니까 이제는 음료수도 네가 따라 먹어 이러더라고. 컵만 딱 주더라고. 뭐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 드세요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라고 해서 이제 가는데 이런 거지. 음료수를 갖다 댔어. 지지지 나오는데 나오다가 많이 먹으려고 끝까지 채워다가 딱 뺐단 말이에요. 딱 빼면 거기서 음료수가 바로 멈춰요? 아니면 뚝뚝뚝 떨어져요? 뚝뚝뚝 떨어지잖아. 그치? 그럼 그 서브웨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 음료수를 팔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음료수들이 생기잖아요. 그치? 큰 통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큰 통은 100잔이 나와야 되는데 손님들이 따라보니까 95잔밖에 안 돼. 나머지 5잔은 어디 가버린 거야? 손님들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다 흘러내려버린 거지. 그렇게 없어져 버린 것들이 정상적인 간모라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야. 뗄 때 이게 딱 막아도 어쩔 수 없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정상적인 거. 팔 때 어쩔 수 없이 없어지는 것. 어쩔 수 없이 없어지는 것이 간모. 정상적인 간모.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지. 자, 정상적인 간모는 이거는 제조 원가에 포함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드는데 팔 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만드는데 어쩔 수 없이 없어지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가구 만드는데 보세요. 가구 통나무 이런 거 사오잖아요. 이런 거 사와서 재료야 이게 재료. 그거 이제 깎아서 이제 가구를 만들어. 뭐 어쩔 수 없이 깎아야 되니까 나무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지? 그렇잖아. 닳아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원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실수로 뭐 엎었거나 음료수를 다 엎어버렸거나 나무가 상해버렸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잖아. 관리를 잘못한 거지. 그럴 경우에는 너가 손실 봐야지 원가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너희 회사가 손실인 거야. 그래서 얘는 비용 처리.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 그러니까 기간 비용이라고 하죠. 기간 비용으로 비용 처리하고 그러니까 너희 회사의 손실이야. 돈 써버린 거야. 이거는 원가에 들어갔으니까 매출 원가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지? 원가에, 제조 원가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니까 제품값에 들어가고 제품값에 들어간 거고 제품값에 들어갔으니까 결국에는 매출하는 원가로 포함된 거니까 회사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끼치지 않겠지만 비정상적인 것은 비용으로 빠진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매출원가도 비용으로 빠지긴 하죠. 매출원가도.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 IFRS라는 거 알죠? 국제회계 기준 2010년도, 1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요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요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가 회계 기준에서는 정상, 비정상을 언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간모에 대해서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 간모에 대한 회계 처리는 우리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겠다. 기말고사에는. 그런데 자격증 시험에 안 나와. 근데 기말고사에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제도가 없어졌어. 창고에 갔는데 10개가 있어야 돼. 근데 8개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본 거야? 2개가 없어졌잖아. 2개가 없어졌고 그걸 가격으로 따지면 2개 어치가 없어졌잖아. 그럼 없어졌으니까 나갔고 나갔으면 어디로? 그치? 대변으로 나갔잖아. 자산의 감소. 그런데 왜 나갔어? 몰라. 왜 나갔는지 모르겠어. 간모에서 손실됐어. 간모 손실. 이게 비용이에요, 비용. 자, 간모 손실됐어요. 손해봤다, 이거 손해봤다. 왜? 있어야 되는 게 없어졌으니까 손해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없어졌는데, 2개 어치가 없어졌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없어지는 거야. 사용하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제조원가에 포함시키기. 그렇지 않으면, 기간 비용으로 손실을 보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걸 간모 손실 중에 간모 손실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이었다. 근데 그거 중에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있다라고 하면 제조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제조원가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제조 간접비에 일단 넣는 거야. 제조 간접비에 넣으면 결국은 제공품으로 갔다가 매출원가로 가니까 넣은 거예요. 제조원가에. 제조 간접비 넣으면 간모 손실은 선생님 여기다 바로 저금품 적어도 되잖아요. 네, 저금품 적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왜? 제조간접비 갔다가 물고 어디로 가니까? 저금품으로 가니까 상관없어요. 저 흐름상 뭘로 넣어도 상관없다. 자, 그리고 이게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간모 손실이 있는데 얼마가 있는데 그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비용 처리하는 손실을 본 거야. 영업의 비용으로 가는 거죠. 그 영업의 비용 자체가 뭐라면 나중에는 전부 다 손실이니까 손익으로 가는 거죠. 이 손익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회계 올릴 때 비용은 전부 다 결산 때 비용은 손익 계정 T로 하나 싹 다 모은다고 그랬었어. 너무 어려우면 그러니까 다시 회계 올릴 때 비용 계정은 결국은 수익 비용 계정은 손익 계정에다가 전부 다 모아요. 싹 다. 그리고 손익 계정에 차변은 비용이 있고 손익 계정에 대변은 수익을 싹 다 모아. 그 수익이 많을까 비용이 많을까? 일반적으로는 수익이 많겠지. 번 게 많아야지. 쓴 거보다.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수익이 많으면 단기 순이익이 남고 비용이 많으면 단기 손실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익이라는 게 어려워하지 말고 비용들은 손익으로 모인다. 그리고 수익도 손익으로 모인다. 결국은 다 손익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용 처리 됐다라는 거예요. 비용 처리. 비용 처리됐고 얘는 뭐로 처리됐다는 거야? 그치? 제조원가로 처리됐다는 거예요. 제조원가로. 자, 그래서 요거는 정상적일 때, 정상 간모일 때, 얘는 비정상 간모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회계 처리가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용 처리.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이야. 영업의 비용 처리. 기간 비용. 기간 비용이라는 게 회사에서 원가로 포함이 안 되고 그냥 그 이외에 비용 처리 되어버렸다 그거예요.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결국은 이제 45페이지 보면요, 그 재료 소비라는 결정도 있어. 재료 소비. 말로 할게 그냥. 재료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닌데 재료를 어떻게 소비하냐? 쓰면 소비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소비한 건데? 얼마치 소비했으면 그게 소비한 거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다. 거기 보면 47페이지 거기 보면 양거래 1번 재료 소비량 결정 그래서 계속 기록법이 있고 실지 재고 조사법이 있어요. 그죠?
계속 기록법이 있고 실지 재고 조사법이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뭐예요? 재료 소비량 결정이죠. 재료를 얼마큼 소비했냐, 재료비에서 얼마큼 꺼내 썼냐, 재료를 얼마큼 꺼내 썼냐 어떻게 알아볼 건데, 계속 기록법 말 그대로 들어올 때 나갈 때 계속 장부에 기록해가지고 얼마 들어왔다 얼마 나갔다 쓰겠다는 거야. 끝. 배울 게 없어. 실지 재고 조사법은 중요해. 회계 원리지 똑같은 거. 상품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재료로 하는 거예요. 원재료. 재료는 원재료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은 그러니까 수량을 할 때 실지 재고 조사법은 일단 사올 때는 적어야지. 사올 때는 당연히 몇 개 사왔다. 근데 그거를 꺼내 쓸 때는 안 적어. 그냥 무조건 꺼내 쓰는 거야. 꺼내 쓰다가 월말이나 기말이 되면 실제 창구문을 열고 세보는 거지. 진짜 세보는 거야. 근데 계속 기록법은 세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부에 몇 개 들어갔고 몇 개 꺼내 썼으니까 아 지금 몇 개 있겠구나 라고 추측하는 거지. 근데 실제 세고법은 나갈 때는 안 적어. 들어올 때만 적어. 입고만 적고 나갈 때는 안 적는다. 그러다가 그냥 막 꺼내 쓰는 거야. 그러다가 기말에 가서 이만큼 안 남았네? 아 그러면 요 정도는 꺼내 썼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회사에서는 둘 다 하겠죠. 장부도 적고 눈으로 가서 세겠지.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다시 한번. 계속 기록법은 재료를 들어올 때 나갈 때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몇 개이 남았는지 장부로, 창고에 안 가고 장부로 알 수 있잖아. 근데 실지 재고 조사법은 들어올 땐 적는데 나갈 때는 안 적는 거예요. 나갈 때는 그냥 꺼내 쓰는 거야. 그러다가 연말에 가서 그냥 한 번만 눈으로 가서 센 거지.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한 번만 가서 눈으로 세고 몇 개 남았네?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몇 개 썼겠구나? 이렇게 파악해보는 게 재료를 소비하는 거, 그걸 결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원가에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회계원리에서는 중요한 거야. 회계원리에서는. 그래서 참고로 여기다 적을게요. 우리 재료 소비량 결정하는 거. 재료 소비량 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다라는 것만 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기록법. 말로 할까? 계속 기록법 계속 기록하는 거.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근데 실지 재고 조사법이 있고 실지 재고 조사법이 더 중요해. 실지 재고 조사법은 실제로 그 창고에 가서 세보는 거야. 이게 가장 정확하겠지. 얘는 왜 부정확할까? 창고에 안 가. 들어올 때도 적고 나갈 때도 적기만 적어. 근데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쥐가 갉아먹는지 모르잖아 얘는. 얘는 가서 실제로 세보니까 알 거 아니야. 실제로 회사에서는 같이 사용해요. 두 개. 이 두 개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했어요. 간단하게 재료비만 했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소별 원가 계산. 요소별. 그러니까 재료 요소, 노무비 요소, 경비 요소, 요 요소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자 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굳이 중요하다고 보면 재료는 이런 재료가 있다 라고 알고 되고, 그 다음에 이 재료가 추적 가능성에 따르면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구나 정도 이해. 그리고 재료를 매입했을 때 분계는 우리가 해봤고, 요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도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감모라는 건 좀 알아야 돼. 우리가 기말고사에 나올 거예요. 감모는 재료를 사왔는데 없어져 버리는 게 감모야. 없어져 버린 거. 이유는 어떻게 됐든 없어지면 무조건 감모예요. 근데 팔면서 어쩔 수 없이, 만들면서 어쩔 수 없이 없어지는 것들은 정상 감모.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 감모예요. 정상적인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 것은 어디로 간다고? 제조 원가에 들어가 있는 거고, 만든 데 들어간 원가로 인정해 준다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너가 제대로 못했어, 너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야 라는 것들은 비용으로 너가 손해봐야 돼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료 소비량은 재료를 얼마큼 꺼냈었냐 이걸 측정할 때는 계속해서 적든지 아니면 눈으로 가서 확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라는 거고, 실제로는 같이 쓴다 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으로는 47페이지까지 한 겁니다. 뒤에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그 문제는 하나씩 시간 내서 꼭 풀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가볍게 들으시고 노트 정리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쌤 여기까지 올렸으니까 클릭한 다음에 노트 정리 하셔야 돼. 이렇게 노트 정리 하시고 우리 기말고사 대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코로나입니다. 계속 코로나. 힘듭니다.
선생님들 뭐 지금 카메라 선생님 얼굴 박사가 나올 텐데 늙으니까 얼굴 보여주기 싫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그나마 생동감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건데 또 인코딩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바쁜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원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선생님 얼굴도 박살난 거 이해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